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맡은 김현준입니다. 100분 동안 30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총 해설 강의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죠? 1부와 3부는 선생님이 하고요. 2부는 영란쌤이 하니까 우리 3부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그 2점, 3점짜리 13문제와 4점짜리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럼 가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자, 두 다항식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다항식의 연산을 물어보고 있죠? 자, 연산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덧셈 연산이다. 이럴 때는 뭐 동류항끼리, 동류항의 계수끼리, 끼리끼리 기억나요? 자, 끼리끼리. 동류항의 계수끼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2창이 있고요. 그리고 1창이 있고 상수가 있을 텐데 일단 A라는 친구는 X제곱의 계수가 1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B에 있는 X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3네. 여기는 두 연산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끼리도 더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A의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두 번째 B의 X의 계수는 2가 되죠. 그래서 계수끼리 더하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A의 상수는 1이고요. 자, B의 상수는 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0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류항의 계수끼리 끼리끼리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죠. 자, X제곱의 계수를 보니까 0이니까요. 그냥 2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1창은 그냥 X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1. 자, 이런 문제 틀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일수록 더 긴장해서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보통 이 시험 문제 낼 때는 항등식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조건을 주는데 뭐 2번이어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떡하니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 b라는 것은 뭐 여기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항등식 문제는 보통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죠. 기억나니?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 그러니까 항등식의 본질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문자가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얻어내서 연립하면 되니까 아무 x나 두 개 집어넣는 거야. 그 식 두 개 얻어낼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계수 비교법이 있겠죠.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 두 식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식이니까 아무 x나 대입해도 같은 거 아니야? 같은 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바로 A와 B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수 비교법으로 풀게요. 왜냐면 그 내림차순으로 너무나 예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창을 보니까 X제곱, X제곱 2창에서는 얻을 게 없죠. 두 번째 1창의 계수를 볼까? 자, 좌변에 있는 식의 x의 계수를 보니까 a-1이잖아요. 우변에 있는 x의 계수는 2니까 두 값이 같다. 그래서 a는 3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수항을 비교할게. 자, 좌변에 있는 친구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에 있는 친구의 상수항은 b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뭐 a 플러스 b는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 답은 2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앞쪽에 있는 두 문제 벌써 끝낸 거야. 자, 이제 3번 가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걸 묻는 문제죠.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요.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자, 마지막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이때 질문. 빼는 순서는 상관 있을까 없을까? 빼는 순서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해보자. 자, x를 보니까 1과 마이너스 2가 있죠. 뭐 빼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뺄게.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제곱할 거야. 그 다음 y의 성분을 보니까 2와 1이 있죠. 그러면 2-1을 제곱하고요. 두 값을 더할 거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끼리 두 번 만났으니까 마마뿔,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결국에는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 3의 제곱이 뭐야? 9잖아요. 2 빼기 1은 1이고요. 제곱했을 때 1. 그러니까 답은 뭐야? 답은 루트 10.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게 포인트. 자, 4번.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딱 보니까 어떤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복소수의 연산이죠. 복소수의 곱셈. 그리고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 복소수가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잖아. 그리고 복소수의 그 곱셈은 마치 그 다항식의 연산처럼 계산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바로 i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하면 그게 좀 다른 거죠. 가보자고. 자, 먼저 선생님은 2를 분배해 줄게. 2를 1과 마이너스 i에 분배해 주면 어떻게 될까? 자, 결과는 2 마이너스 2i.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3i를 분배해 줄게.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a 플러스 bi래.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잖아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3니까 좀 간단하게 고칠게. 2 마이너스 2i 플러스 3i가 되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과 곱했을 때 뭐가 될까? 3이 된다. 이것이 바로 a 플러스 bi. 지금부터는 이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죠. 2와 3이 만났을 때 뭐가 돼? 실수 부분은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3이 만났을 때 1이 되니까 여기는 1 곱하기 i, 그냥 i가 되겠다. 이렇게. 자, 복소수가 같다는 것은 실수 부분이 같고요. a는 5, 그리고 허수 부분이 같으니까 b는 1이니?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뭐야? a와 b를 더했을 때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6. 깔끔하게 구할 수 있죠. 자, 4번. 이렇게 하면 뭐 벌써 한쪽이 끝난 거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된 걸까? 바로 내분, 외분에서 출제가 된 거잖아. 이때 좌표가 1,2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주고서 이런 미정계수를 물어볼 수 있거든. 잠깐만 무게중심 좀 공부해 볼게. 일단 무게중심은 어떻게 생성될까? 삼각형이 있는데 각 변에 그 중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잖아. 밑에 있는 변에 중점을 찍어 볼게. 여기는 나눠진 두 변은 길이가 똑같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는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었을 때,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었을 때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중선. 자, 뭐라고 한다고? 중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변에서도 중점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보는 꼭지점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변에서도 우리가 중점을 찍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만약에 여기 있는 중선과 이 꼭지점이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 반드시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까지 여기서는 다룰 수 없겠지만 꼭 기억해. 세 중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을 일반적으로 G라고 하죠. 무, 개, 중심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하겠지. 자, 세 꼭지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A는 x1, y1이라 할게.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은 x2, y2라고 할게. 그럼 세 번째 꼭지점은 예상이 되지? 이렇게.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각 성분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평균이 뭐야? 그러니까 죄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x 성분을 다 더해. x 성분이 3개 있잖아요. 3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무게중심의 y 값은 어떻게 구하냐? y 성분을 다 더해서 그리고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무게중심의 y 값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자.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에 그러니까 1이란 칭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는 x 성분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1이란 친구는 3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구한 거잖아. 맞지? 양변에 3을 곱했을 때 좌변은 3이고요. 우변은 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두 친구 더했을 때 1이니까 1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1, 3과 만나면 a는 뭐야? 2가 되잖아. 깔끔하지? 마찬가지로 y값도 구할 수 있죠. 무게중심의 y값이 2니까 2란 친구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 세 점의 y값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y값은 3 플러스 5 플러스 마지막은 b가 있겠지. 자, 아까처럼 양변에 3을 곱할게. 그러면 좌변은 6이고요. 우변은 뭐야? 3 플러스 5 플러스 b니까 3 더하기 5는 8이죠. 자, 8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8, 6과 만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뭐야? 마이너스 2.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우리가 찾는 것은 a 플러스 b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더했더니 뭐가 된다? 0이 된다. 깔끔하게 0이 되죠. 답은 0이야. 자, 무게중심 문제 5번에서 풀었다. 이번 시험에서 무게중심 갖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좀 무게중심 어렵게 내려면 좀 끝도 없죠. 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꼭지점과 뭐 중점을 이은 선분의 2대1 내분점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해서 뭐 별거 있는 거 아니죠. 연립이라는 것은 그냥 공통 부분을 찾으란 얘기야. 각각의 부등식의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냥 하나의 수직선에 동시에 나타내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바로 x의 범위야.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자, 우리의 목적은 순수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x를 넘겨볼게.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x잖아요. 3x와 만나서 어떻게 돼? 2x가 되죠. 3보다 크대. 누가? 2x. 여기까지 괜찮니? 그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 좌변은 2분의 3이고요. 우변 x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x는 2분의 3보다 큰 거야. 근데 보통 x를 왼쪽에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x는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고서 이렇게 써도 괜찮지.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풀어볼까? 자, 이번엔 2x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자,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x니까 3x와 만나서 x가 되잖아. 괜찮아? 그 다음 4를 넘겼을 때 4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8과 만났을 때 4가 돼서 그 자체로 해가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뭐 공통 부분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수직선에 동시에 나타내 볼까? 자, 일단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3을 포함하지 않고서 오른쪽으로 쭉쭉 가면 되겠죠. 그 다음 4보다 작다. 이번에도 4를 포함하지 않고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럼 공통 부분은 요만큼이야.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a, b의 곱인데 a가 뭐야? 바로 2분의 3이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4가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죠.
그럼 뭐 A, B는 끝났지. A, B는 뭐냐면 A는 2분의 3이 되고 B는 4가 되니까 잘 곱하면 6. 답은 6이야. 괜찮지? 연립부등식 문제 6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1부에서 그 14문제를 풀 건데 벌써 거의 뭐 절반을 푼 거지. 자, 시간 잘 가지. 이제 7번. 자, 다항식이 다음처럼 인수분해 될 때 두 상수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 인수분해에 대한 많은 그 문제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막 치환 아니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또 뭐가 있겠어? 복 2차 뭐 다항식들 이런 수많은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자, 반복되는 식이 있을 때는 그 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했을 때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 되겠죠. 뭐 라지 x로 치환하면 자연스럽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치환이라는 전략을 쓰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물론 통찰력이 있는 친구들은 치환을 쓰지 않고서도 한 번에 갈 수가 있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4차식이죠.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이니까 복잡했던 4차식을 2차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2차식의 인수분해는 뭐 어렵지 않잖아.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라지 x 플러스 1과 라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라지 x는 뭐야? 우리가 치환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라지 x는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스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로 원상복귀를 해주고 플러스 2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뭐 결합법칙에 의해서 굳이 괄호를 쓸 필요 없죠. 잘 계산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 선생님, 여기 a, b가 있는데 누가 a고 누가 b예요? 뭐 2가 a면 3이 b가 되고요. 2가 b면 3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뭐 누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지 뭐. 만약에 a가 2면 b는 3이 되고요. a가 3이면 b는 2가 되죠. 그러나 어느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a 플러스 b 값은 어때? 5로서 일정하다. 답은 5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식이 주어졌을 때는 제시됐을 때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전략이 좋다. 너무나 좋잖아. 4차식. 다루기 힘들었었던 4차식을 2차식으로 다운 그레이드 시켜서 다룰 수 있으니까 편하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이죠. 자, 뭐 잠깐 개념 복습 좀 해볼게. 일단 전제 조건 A가 양수야,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고,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야. 이거 좀 은근히 헷갈리거든. 내가 쉽게 외울 수 있게 해줄게.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 자, 몸을 크게 하겠지.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와 A의 바깥쪽에 이렇게.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는 자, 몸을 작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와 A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A 그리고 A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녀석보다 작은 거고요. 큰 녀석보다 큰 거야, 이렇게. 자, 몸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의 사이에 있는 거지. 이때는 몸을 작게 해야 되니까 두 값의 사이에 있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경계점을 포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색칠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경계점을 색칠하면 되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자, 부등식 절대값 2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친구가 문자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2x-1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세모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누가? 세모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세모의 정체는 뭐야? 자, 세모의 정체는 뭐야? 2x-1이죠? 이렇게. 근데 뭐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순수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를 없애볼까? 그러려면 각 변에다가 뭘 해야 돼? 1을 더하면 되잖아요.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2x 여기는 6이 되겠죠. 뭐 똑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이제 각 변을 양수 2로 나누면 되니 마이너스 2, x 3이 되고요.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역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그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 1, 2, 3이 있으니까 이거 몇 개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되죠? 6개 이렇게. 이렇게. 자, 어렵지 않지?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 부등식 문제를 풀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1,a를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한다. 자, 대칭 이동 나왔네.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뭐 이럴 때는 기억나니? x 대신에 y. 그리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이동은 뭐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x축 대칭 이동은 약간 역설적이지만 x는 변하지 않잖아. 기억나? x축 대칭 이동은 x는 변하지 않고요. y 값의 부호만 바뀌죠. y축 대칭 이동은 어때? y는 변하지 않지만 x의 부호만 바뀌죠. 자,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 이동했더니 좌표가 2,b래.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차근차근 풀어보자. 자, 출발은 1,a야. 1,a를 어떻게 이동시켰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 말은 x 대신에 y를 쓰면 되고요. y 자리에 x를 쓰면 되겠죠. 그럼 x였던 1이 이제 y 값이 되는 거고요. y 값이었던 a가 x 값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바로 점 A야.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 말은 뭐 y 대신에 마이너스 y. 기존에 y는 1이었는데요. 부호만 바꿔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바로 2,b야. 그러니까 a가 뭐야? 2고요. 마이너스 1이 뭐야? b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1. 답은 1이 된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렵지 않지? 그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기가 좀 깔끔하지 않죠. 막 부호도 바꿔줘야 되고 단순한 그런 점의 평행이동 문제였다. 벌써 9번이야? 사실 선생님이 어제까지 좀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일 강의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 2주 전부터 입안이 심하게 헐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야. 좀 면역력이 떨어졌나? 잠을 잘 안 자서 그런가? 그래서 이게 RN이랑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RN이랑 그 헐은 부분이 자꾸 만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발음도 잘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오므라들었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야. 자, 원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뭐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했다면 좀 맞췄지만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거든. 교과서에 수록된 아주 좋은 공식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서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풀었다면 좀 반성해야 돼. 선생님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는 원이 일단 되게 좋은 원이죠. 어떤 면에서? 바로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의 접선의 그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 그 두 개 있는 거 기억나? 접점을 알 때, 그리고 기울기를 알 때. 이 문제는 접점을 알 때죠. 실제로 여기 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x에 3을 넣었을 때 y에 1을 넣었을 때 10이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은 원 위의 점이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이죠. 이 점은.
일단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원이 있어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니까 뭐 루트 10의 제곱이 돼서 반지름 루트 10이 되죠. 3,1이니까 원 어딘가 여기 있다 하자. 점이. 그럼 이와 같은 그 접선이 있겠죠.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식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어? 지금 직선과 원이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 문제에서 y절편을 물어봤잖아. y절편 물어봤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첫 번째는 뭐야? 지나는 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됐고요. 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m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3,1을 지나니까 x-3이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y절편을 구하려면 결국 m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야겠죠. 그러니까 m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직선과 원이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해서 m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판별식이 0인 건 어디서 오는 거야? 바로 2차 방정식에서 오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더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d라 했을 때 이 거리와 뭐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직선과 원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과 똑같아야 돼. 여기는 원에서의 반지름 루트 10이잖아요. 그래서 d는 r, 곧 루트 10을 이용해서 또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뭐 m의 값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당연히 y절편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d와 r이 같다는 거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은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판별식 같은 경우는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는 꽤 괜찮은 전략인데 여기서는 좀 계산이 복잡하거든.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소개하고 그걸로 풀어볼게. 그걸로 풀면 이거 진짜 뭐 눈으로 풀 수 있어. 잘 봐. 자, 여기 중심이 원점이 원이 있어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 하자. 이때 원 위에 접점이 있다. x1, y1이야. 그러면 접선이 있겠죠.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제곱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x1, x를 쓰는 거야. 자,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그리고 y제곱 대신에 뭘 쓴다? y1, y를 쓰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마. 이게 바로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접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얼마나 간단히 풀 수 있냐면 잘 봐. 지금 x제곱 대신에 뭘 쓴다고? x1, x를. y제곱 대신에 뭘 쓴다고? y1, y를. 자, 나머지는 건들지 마. 그럼 지금 접점의 x좌표가 3이잖아. 접점의 y좌표가 1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y절편이 뭐야? y절편이 뭐야? x값이 0일 때 y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0 넣어봐. x에 0 넣으면 이거 날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돼? y는 10. 답은 10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줄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막 판별식으로 풀었거나 아니면 d는 r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많이 아쉽다.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식은 뭐 머릿속에 있었겠지. 근데 본 적이 오래되면 머릿속 어딘가 있지만 인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고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개념이라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11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연립 2차 방정식이죠. 2차식, 1차식. 그러니까 하나라도 2차식이 있었을 때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2차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연립 2차 방정식을 한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자, 이런 문제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를 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4x 제곱 같은 경우는 어때? 2x와 2x를 곱할 수 있잖아요. 맞니? 자, 4x 제곱 같은 경우는 2x와 2x를 곱하면 되고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y와 y를 곱하면 되는데 곱하면 2xy고요. 곱하면 2xy인데 더했을 때 4xy. 여기 있는 친구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하면 되죠. 그럼 곱했을 때 y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y 곱하면 마이너스 2xy 더하면 마이너스 4xy.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묶어주면 돼. 선생님 똑같은데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2차식을 잘 인수분해보면 2x-y의 제곱은 0이 되고요. 그럼 뭐 선택의 여지 없이 2x-y는 0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2차식이 순식간에 1차식이 됐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내려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2차식은 2x 빼기 y는 0이니까 즉 y는 2x라는 1차식이 되고요. 밑에 또 1차식이 있잖아. x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0이 되죠. 이렇게 여기부터 뭐 연립 1차 방정식이지 뭐. 그러니까 지나가는 중학생 시켜도 풀 수 있는 자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됐죠. 보통 뭐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소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간법이라 하지,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소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입법도 있잖아요.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대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y는 2x라는 멋진 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y에다가 2x를 대입하자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2 가로 열고, 자, y 대신에 2x를 이렇게 쓸 거야. 순수한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x가 있고요. 4x가 있으니까 5x-10은 0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 끝났지. x는 2잖아요. 그럼 y라는 친구는 x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뭐야? 4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알파는 2고요. 베타는 4가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자,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11번 문제 풀었다. 이제 3문제밖에 안 남았어. 선생님 요즘에 좀 운동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코로나19로 막 러닝머신도 천천히 달리기 하고, 막 마스크 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폐쇄했다가 막 개방했다 그러니까 운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끊고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잖아. 집에 갔을 때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터에서 막 한밤중에 아무도 없잖아. 거기 막 철봉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벤치에서 막 푸시업도 하고, 그렇게 습관을 좀 들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자. 그랬더니 힘이 세져가지고 자꾸 분필이 부러져. 자, 이해해줘. 오늘 두 개나 부러뜨렸죠? 자, 12번 볼게요. 자, 이제 12, 13, 14. 세 문제밖에 안 남았지. 자, 끝까지 집중하는 거야.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빼기 3i이고, 그러니까 허근이죠. 자, 다른 한 근을 알파라 하자. 이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알파 분의 1은 a 플러스 b i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한 근이 2 빼기 3i니까 다른 근은 어떤 근이어야 돼? 저 근의 켤레 복소수가 돼야 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다두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보통 중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같은 두 실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중근이란 말은 그냥 근이 같다는 뜻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근은 반드시 실근이어야 돼. 같은 두 실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근이죠. 우리가 말하는 중복되는 근.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죠.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같은 두 허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면 두 근이 모두 허근이어야 되고요. 두 근은 달라야 돼.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근이 A 플러스 B I라면 나머지 근은 반드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야 돼. 그러니까 두 친구는 어떤 관계? 켤레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근이 2 마이너스 3i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근은 반드시 켤레 관계에 있는 2 플러스 3i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는 문제의 답 구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요건 인정하자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갖는다면 100% 서로 다른 두 허근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두 근은 켤레 복소수 관계가 돼야 돼. 뭐 엄밀하게 표현하면 B는 0이 아니겠죠. 허근이기 때문에 뭐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요게 알파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계산이지. 자, 이렇게 해서 알파분의 1 가볼까? 알파분의 1은 뭐야? 2 플러스 3i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a 플러스 b i꼴로 바꾸래. 그러려면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실수화하면 되겠죠. 근데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좋은 방법, 최적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합차를 이용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모에만 새로운 친구를 곱하면 안 돼. 분자에도 똑같은 친구를 곱해야지만 처음 식과 같잖아요. 분모는 이제 합차 모양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한 다음에 빼면 되고요. 분자는 뭐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를 제곱했을 때 4가 되고요. 3을 제곱하면 9고요. i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 마마뿔 돼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일로 와.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 13분의 2 마이너스 3i가 되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 a 플러스 b i꼴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 녀석은 13분의 2 더하기 13분의 마이너스 3i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13분의 2가 실수 부분 a가 되고 13분의 마이너스 3이 허수 부분 b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마무리 진짜 a 플러스 b는 뭐야?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13분의 마이너스 1. 답은 13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럼 한번 설명해 줄게. 왜 반드시 허근을 가질 때는 두 근이 서로 달라야 하며 켤레 관계 있어야 하는지. 자, 알았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봐. 왜냐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실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새로운 지식들에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을 때 한 번 더 보면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봐. 몰랐다면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되고. 자, 여기 2차 방정식 있어. 이렇게. 자,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아니라 하자. 이것이 보장돼야지만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ABC는 실수라고 할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하자. 이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어떤 형태냐? 우리 근해 공식은 나중에 어른 돼서도 사람들이 안 까먹더라. 근해 공식이 뭐야? 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 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음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당연히 a는 어떤 적당한 양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니까 적당한 양수 a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i가 돼서 나오잖아.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a 밖으로 나온다. 누구로? i로.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뿔마 루트 ai가 되거든. 자, 얘를 잘 정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2a분의 루트 ai가 되잖아요. 얘는 다 실수야. 실수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근이 어떤 모양이야?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i 꼴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에 어떤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면 두 근은 반드시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켤레 복소수 관계를 가져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한 허근을 할 때 다른 허근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기억해? 12번 문제였어. 자,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고, 근데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함수와는 만나지 않는데요. 이 친구와는 만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마지막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과는 최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뭐라고 하지? 접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죠.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얻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바로 교점이 두 개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야. 자,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접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다. 교점이 없을 때는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죠. 네, 보다시피 이 친구는 두 점에서 만나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것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없다면 두 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와 한 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냥 만난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기네. 자, 만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여기는 2차식과 만난대요. 누가? 이 직선이. 그 식을 세워보자.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판별식은 어디서 와? 바로 2차 방정식에서 오죠. 근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두 식을 연립하면 되잖아요.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해보자. 근데 뭐 연립이라는 것은 두 식을 같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4와 x 플러스 k를 같다고 하자. 근데 이걸 통해서 곧바로 판별식을 얻어낼 수는 없다. 왜? 판별식이라는 것은 한쪽 항이 0일 때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항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k를 이항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리고 k는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k가 되죠. 이제 드디어 한쪽 항이 0이 됐어. 이렇게.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은 x계수의 제곱에서 빼는 거죠. 누굴 빼면 되겠어? 4 곱하기 x제곱의 계수 곱하기 상수.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제곱했을 때 9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k. 그래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친구 만났을 때 마이너스 7이고요. 넘어갔을 때 플러스 7.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k는 크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4분의 7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치사한 게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야. 사실 요거 풀면 끝나야 되는 건데 똑같은 게 또 있잖아. 거의 비슷한 게. 어쩔 수 없지 뭐. 출제자가 갑이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역시 이번에도 연립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다.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15와 그리고 x 플러스 k를 같다고 하고요. 자, 이제 x 플러스 k를 이항해야죠. 한쪽 항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를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와 만나서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기존에 15가 있었는데 k를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한쪽 항이 0이 됐다. 자, 이제는 판별식 d를 쓰는 것도 좋은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근데 앞에 있는 d와는 분명히 구분되니까 뭐 d'이랄까? x의 개수의 절반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4를 곱할 필요 없고 x제곱의 개수 1과 상수인 15 마이너스 k를 곱해서 빼면 되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했을 때 9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두 친구 만났을 때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을 넘겼을 때 플러스 6이 되니까 k는 6보다 작다. 이제 두 친구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돼. 그럼 하나의 수직선은 동시에 나타내보자. 자, 여기까지 잘 왔어. 거의 다 끝났어. 일단 4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아. 경계점 포함. 자, 두 번째는 6보다 작잖아요. 6을 비워주고 왼쪽으로 전진. 이렇게. 공통 부분을 색칠을 했을 때 요만큼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4분의 7의 정수 부분이죠. 우리가 찾는 것은 정수 k의 개수니까 이 친구는 1점 땡땡이니까 1점 땡땡이니까 우리가 찾는 정수 k는 2부터 시작하죠. 2, 3, 4, 5. 6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야? 답은 4개. 답은 4개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해서 13번을 풀었죠. 자, 이게 오늘의 그 마지막 3점짜리야. 자, 이제 14번 가볼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자,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문제를 설마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려고 하진 않았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가 일단 여기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인 걸 이용할 거야. 조금 왠지 좀 비슷하지 않아? 지금 x의 개수만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선생님은 알파를 더할 거야. 양변에다가 알파를 더할 거야. 그럼 좌변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은 뭐가 된다?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분모 대신에 알파를 써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마찬가지로 베타란 친구도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x 대신에 베타를 써도 되죠.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은 0이죠. 이렇게. 자, 아직은 분모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전략을 쓰면 되겠다. 양변에 베타를 더할까?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3은 베타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이번에도 여기 있는 분수의 분모 대신에 베타를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자, 준식이라 할까? 친구 이름 같지?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 보면 분모에다 알파를 쓰고요. 분모에다 베타를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통분하고 싶지 않아요? 자, 분모를 알파, 베타로 만들어 주려면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해야 되니까 분자가 베타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알파를 곱해야 되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알파, 베타의 합과 곱만 하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이 친구는 1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알파, 베타는 뭐야?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x제곱의 개수분의 x 상수죠.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니까 1분의 3. 결과가 뭐가 된다? 3이 되죠. 그래서 뭐 알파, 베타는 3이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마이너스 2. 답은 3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1부의 마지막 문제를 풀었다. 자, 문제를 좀 푸니까 어때?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옛날에 잘 풀었지만 다시 풀려니까 잘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똑같아.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옷장이란, 우리 머릿속에 옷장이 있거든. 옷장에 옷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 참고서를 보거나 기본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옷장에 옷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최근에 꺼내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 한참 후에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좀 어려운 문제는 제대로 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아쉽게 시험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선생님, 집에 가서 푸니까 다 풀려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을 오래 주어졌을 땐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문제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게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이 또 충분하니까 여유롭게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1부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2부에서 이제 영락생활 열심히 공부하고요. 선생님은 커피 한잔 하면서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